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육효 이론과 실전 비기, 육효 기초 책이면서 이 고급 수준까지 들어가 있는 육효 이론과 실전 비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효로 막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그 왕홍성생의 저작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마 초학 육효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초학 육효인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한국에 출판할 때는 제목을 육효 이론과 실전 비기로 이렇게 내가 바꿔서 내가 출간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좋다는 겁니다. 자, 특히 오늘은 용신을 취하는 법, 그 페이지가 7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육효를 볼 때, 육효점을 쳐서 통변할 때, 이 용신이 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신을 탁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신을 어떻게 취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거 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78쪽에 있는 맹조입니다. 예제 1번. 그 예제 1번 질문이 뭐냐 하니까, 1998년에 한 남자분이 모친의 질병에 대하여 물었답니다. 아마 자기 부모님이, 자기 엄마가 아마 조금 막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건강 좋은 사람은 그렇게 물을 리가 없죠. 대부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모친의 건강이 어떤지 이렇게 아마 물었습니다. 자, 그거. 자, 질문 자체가, 자, 축을 김요일에 점을 쳤습니다. 한 남자분이 엄마, 모친의 질병이 어떠하겠냐나, 그렇게 점을 쳤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수와 기재에서 택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용신이 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용신이 뭐냐는 거. 용신 취하는 법. 남자분이 모친의 건강을 물었잖아. 모친의 건강을 물었죠. 모친은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들고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 용신을 기본적으로 이 부모를, 모친의 건강을 물어봤기 때문에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이 개 안에서 묘축해 신술자는 이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모가 어디 있냐는 부모. 마침 부모가 요 사요에 부모고 요 신금이 딱 앉았다는 거지. 그럼 요게 이 부모가 모친이라는 거야, 모친. 그럼 용신이 정해지면은 기본적으로 이 육효에서는 왕신을 기본적으로 항상 봅니다. 이게 신금이, 이 용신, 요게 힘이 있냐, 없냐. 그래서 보니까 축월에 점을 쳤죠. 축이 이 신금을 생하잖아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신은 괜찮다. 예? 묘는 서로 생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신은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또 하나는 이 개가 기본적으로 내가 요게 동했죠. 동했다는 것은 이 부모의 문제에 대한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개는 모친의 건강을 물었습니다.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게 부모 신금이 용신인데 모친의 건강을 물어봤기 때문에 특히 이 건강을 물어봤을 때는 이게 공망이냐 공망이 아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망인가 공망이 아닌가 그걸 살펴보는 게. 마침 부모가 용신인데 자, 김요일의 신유가 공망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금이 공망이라는 거죠. 공망. 이게 이제 이게 하나의 큰 단점이라는 겁니다. 이 개가 안 좋은 거. 특히 이제 이런 건강 문제를 물었을 때, 건강점을 쳤을 때는 이게 오래된 질병, 오래된 병, 암이 걸렸다든지 오래된 병은, 오래된 지병이 있을 때 이런 공망을 만나거나 충을 만나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이 모친의 질병을 물었는데, 자, 그 말은 모친이 언제까지 살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도 되겠죠. 그런데 이 부모가 마침 이제 공망에 해당되는 거야, 공망. 그러면 이제 오래된 지병이 있을 때는 이 공망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연을 돌리면은 이제 98년에 이제 점을 쳤단 말이에요. 연을 돌리면은 이 10년에 이 공망인 해에 공망이 출현되면 요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모친이 언제까지 살 것이냐, 모친이 언제까지 위험하냐, 그러면 신년이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딱 답을 준다는 거지. 마침 이 개가 또 동했잖아요. 항상 그 동해순례는, 동환계는 그 동환계에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마침 이 신금이 공망인데, 공망이 출현되면은, 신년이 되면은, 요 부친한테, 이 모친한테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때, 그래서 모친의 질문을 물었는데, 신년에 모친이 사망한 그 개입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이게, 용신치하는 법. 일단, 모친의 질병을 물어봤기 때문에 부모가 용신이라는 거지. 특히 이런 건강점이나 이런 수명,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런 거 물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공망을 만나면 매우 안 좋은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친의 질병을 물어봤는데, 공망이기 때문에 신년에 모친이 사망한다. 그래서 좀 당장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당장은 추월이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위험한 걸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얘는 4월 경신일에 점을 쳤습니다. 이 개는 어떤 개냐 하니까, 그죠? 두 번째를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80쪽에 있는 개입니다. 필자의 학생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찾을 수 없어서 개를 뽑아 가미숙개를 얻고는 찾을 수 있냐고 물었다. 자, 이 핵심 질문이 우리 그 육교 수업을 듣는 학생이 갑자기 신분증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을 찾을 수 있냐라고 점을 친 거예요. 그럼 항상 육교할 때 용신이 뭔지 그것만 정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육교가 너무 쉽다는 거지. 우리가 사주 상담 하다 보면은 막 사주로 답을 못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육교로서 바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신분증을 찾을 수 있냐라고 점을 쳤어. 그러면 신분증은 하나의 정서죠. 그럼 용신이 뭐냐? 그러면 이 부모를 기본적으로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분증은 하나의 정서를 나타내고 본인의 이제 본인을 나타내는 그 표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 그럼 이 개에서 감시술계인데 인진호 신술자가 나왔죠. 그럼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지. 부모가 마침 사유에 부모 신금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 신금을 이렇게 용신으로 본다는 거지. 그럼 이게 내가 신분증이라는 거죠. 이 부모, 이 신금 신분증이라는 거지. 그럼 항상 이 보면은 왕신을 한번 본다는 거지. 이게 힘이 있냐 없냐로. 그래서 4월에 경신에 점을 쓸 때는 4는 화금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향에 좀 불리하지만 1이 경신이니까 신금과 동일한 글자잖아. 그럼 이거는 내가 도움을 얻는다 보면 됩니다. 나의 비견이죠. 사주로 보면 비견이죠. 요 똑같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용신 부모 요 신금이 힘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신은 문제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왕신은 문제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항상 우리가 육교점을 칠 때 그 세응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응 관계. 세는 내가 되고 응은 상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증을 찾을 수 있냐라고 점을 쳤잖아. 그럼 신분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신분증이 나한테 오냐 안 오냐 할 때, 그럼 세는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모 신금이 용신인데, 요 부모 신금이 요게 신분증인데, 점을 치는데 본인이 점을 쳤잖아. 그러면 세가 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그런데 요 신분증이 금생수를 한다는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세는 내가 자가 앉았죠. 그럼 이 자는 나라는 거지. 내가 자를 깔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신이 신분증인데 이게 부모가 되고 그게 금생수로 나한테 오는 상이라는 거지.
마침 요 신날에 점을 쳤잖아. 신날에 점을 쳤는데 용신이 요 신금이잖아. 그래서 오늘 당일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용신을 취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증은 그런 본인의 이제 신분 정서를 나타내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신분증은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라고. 자, 우리가 뭐 이런 문서라든지 그지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부모를 용신으로 보죠. 그럼 신분증도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문서나 그런 계약서의 범주 안에. 그래서 용신을 신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왕세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잃어버린 신분증이잖아. 그럼 나한테 올 수 있냐 없냐라 보니까 세는 내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나한테 이렇게 온다는 거지. 나한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또 부모 용신이 신금인데 또 당일도 신금이잖아. 그러면서 금생수를 하죠. 그래서 당일 오늘 신분증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쉽죠. 이 육효가 좀 사주가 된 사람은 육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효는 처음 입문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64개를 다 외우고 막 시험을 다 붙여야 됐잖아요. 지금 시대는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육효도 요즘 막 육효 잡기 하면은 그냥 음량만 치면은 바로 이게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주 풀 때도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막 만세령 놓고서 이렇게 막 이게 이 개 뽑습니까? 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이 개를 뽑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육교 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주가 된 사람은 이런 도사푼이라든지 그 육효 작게 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량만 치면 이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앱을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옛날처럼 막, 그니? 64개를 다 애워갖고, 그렇게 그니? 물론 그렇게 애우면 더 좋지, 뭐, 그니? 그러나, 지금 스피드한 시대는, 그니? 이런 기기를 활용을 잘 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사주가 된 사람은, 우리가 오행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육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 처음 입문할 때, 이 64개, 이 개를 어떻게 뽑고 시험이 어떻게 보지? 이것 때문에 다들 망설이거든요. 그러나 인터넷이나 우리가 뭐 육효 앱을 활용하면 쉽게 이 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또 예제 4번 볼게요. 3번은 넘어가고 예제 4번이 뭐냐 하면은 질문이 인월 얼축일에 점을 쳤습니다. 수레가 공망이고 질문이 뭐냐? 어떤 남자분이 외출해서 강의를 하면은 재물이 있는지 물었다. 내가 외출해서 강의하면은 내가 또 돈 좀 벌겠냐? 그 점입니다. 자, 이 전개는 인월 얼축일에 점을 쳤습니다. 한 남자분이 어디 외출을 하면은 돈을 벌겠냐라고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용신이 뭡니까? 이 질문이 재물점이잖아요. 재물점. 그럼 재물점은 기본적으로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지. 사주로 보면 이게 이제 재성이 용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에서 미사묘 오신술 내지에서 권위제로 이 개가 행동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에서 재성의 동태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이 용신이라는 거지. 그럼 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보니까 재성이 자 세유에 일요 초유에 재도 있고 상유에도 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뭘 용신으로 봅니까? 할 때는 자 세에 앉은 거 세에 앉은 요거 미를 용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용신. 딱 그러면 용신이 확정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왕세를 보고 이 처제의 그 동태를 보고서 돈 벌지 안 벌지를 본다는 거예요. 육계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사주가 돼 있고 육친이 돼 있는 사람들 이게 뭐 인성이 뭔지 상관이 뭔지 돼 있는 사람은 육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이 왕세로 보니까 인월 얼축일에 점을 쳤잖아요.
그럼 이는 미를 극하니까 요거는 조금 왕한데 그 왕시에 불리하죠. 축은 똑같은 토잖아. 이거 나한테 나를 힘을 도와준다는 게 동일한 오행의 토기 때문에. 그래서 왕시에는 괜찮다. 기본적으로 막 돈 벌 그런 바탕은 돼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육교는 가장 재밌는 게 이 개에서 동효가 오화가 동해에서 제 축으로 나왔잖아. 이 동효가 혼자 이게 독발했단 말이야. 독발. 대부분 이 독발한 효의 답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응은 새는 응은 내가 갈 곳을 나타낸다. 내가 갈 곳. 이 사람이 멀리 외출하면은 멀리 어디서 타지에 어디 강의하러 가는 먼 곳에 가면은 돈이 되겠냐는 거지. 그러면 이 응은 뭐 내가 갈 곳이 되고 내가 먼 곳이 되고 내가 돈 벌러 가는 그 상대를 나타낸다는 거지. 응이. 요게 발동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자선 오화가 발동했다는 거지. 이게 오화가 발동해서 새는 나단 말이요. 이게 화생토는 오미합을 나죠. 오화가 미토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면 밖에 강의하러 나가면 돈이 나한테 오는 상이라는 게. 화생토 오미합으로 돈이 나한테 오는 상이라는 게. 이해됩니까? 네? 아주 쉽죠? 아주 쉽죠? 자, 그거, 자, 이 개가 우리가 재물점을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점은 처제가 용신이라는 거. 사주로 보면은 내가 돈 언제 벌겠습니까? 물으면은 재성을 용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육교점도 내가 저 외출해서 어디 외지에 나가서 뭐 일하러 가면은 돈이 되겠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처제가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제를 찾으니까 초유에도 있고 상유에도 있어. 그런데 이 새가 앉았기 때문에 이 1호에 청룡이 앉은 제 요 미토를 용신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마침 독발한 요의 자선 오화가 독발해서 이 재로 나갔다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갈 곳, 밖에 나가서 일하는 곳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응이 먼 곳에서 일하는 그곳이 오미합으로 나를 생긴다는 거지. 나한테 생해서 온다는 겁니다. 화생토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밖에 나가면 돈 들어온다. 돈이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뭐 하러 가면 돈이 된다. 돈도 청룡이 앉는 돈이기 때문에 깨끗한 돈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 처제를 내가 새가 지시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화생토로 생해서 오니까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개입니다. 자, 이거 우리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용신, 기본적으로 이 용신을 취하는 요 법은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용신이 뭔지 그것만 딱 우리가 막 딱 해결되면은 그것만 딱 이 개에서 딱 뭔지 잡으면은 나머지 통변이 너무 쉽다는 거야. 그 왕시만 한번 살펴보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런 독발한 요가 있냐, 없냐. 그런 것부터 시험관계를 살펴서 우리가 길흉을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개는 모친의 질병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질병이 있죠. 오래된 질병의 경우는 이런 공망이라든지 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개는 왕시는 괜찮은데 이 엄마가 모친이 이게 공망에 딱 들은 거야. 공망에 빠진 거야. 그러면은 당분간은 괜찮지만 10년이 도래되면 10년에는 반드시 엄마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친이 공망이내 10년에 사망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용신치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요 육효 이론과 요 실전 비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종종 내가 아마 유튜브에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